반갑습니다. CPA 김수석 김용재 회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정부회계 교재 홍보 영상이에요. 요번에 이제 공무원 시험 목적으로 정부회계 교재를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자, 교재 일단 보여드리면요.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제목은 김용재 코어 공무원 회계학 정부회계입니다. 밑에 이제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김용재 정부회계만 치시더라도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제 책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존의 정부회계와 달리 국가회계랑 지자체를 비교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회계는 100% 전부 다 1부의 국가회계 기준 전부 다 써놓고 2부의 지자체 회계 기준을 전부 다 써놔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가회계랑 지자체 회계가 따로따로 서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재정운영표예요. 그러면은 1부의 국가회계에도 재정운영표가 있고 2부의 지자체 회계에도 재정운영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마다 계속 앞뒤로 뒤적뒤적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공부할 때도 이게 너무 싫어서 제가 책을 쓸 때는 만약에 이게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은 국가회계는 어떻고 지자체 회계는 어떻고 바로 밑에다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앞뒤로 뒤적뒤적거리지 않아도 되게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책을 어떤 식으로 제가 썼는지 조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PDF 파일로 한 10페이지 정도를 따왔어요. 그래서 그 PDF를 보시고 나서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맨 뒤에다가 같이 보는 시간도 조금 가져볼게요. 자, 이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는 과연 이게 지금 공무원 서적인데 회계사 시험에도 호환이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공무원 수험생이 계신다면 그냥 무조건 사시고요. 이제 회계사 수험생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교재를 보시면은 회계사 시험 범위의 한 80%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회계사 시험에는 정부회계가 5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서 제 교재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부회계에서 4문제 이상 맞추면 성공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존 정부회계 교재를 보시면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책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 지금 총 200페이지인데요. 이 중에서 한 60페이지는 부록이에요. 20페이지는 회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한 30페이지 정도는 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요약 노트예요. 그래서 부록을 제외하면은 본문이, 교재 본문이 140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시중에 있는 정부회계 교재에 비해서 분량이 절반 미만이에요. 분량은 절반 미만인데 여러분들이 5문제 중에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인 싸움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교재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하신다고 하더라도 회계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단기에서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부회계 공부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크게 3단계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시중에 있는 뭐 나무나 우리나 위너스나 시중에 있는 정부회계 교재 강의를 들어주세요. 강의. 뭐 지금 김현식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김강호 선생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부회계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일단 시중에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분량이 되게 많고 국가회계랑 지자체회계랑 이게 비교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굉장히 뒤죽박죽 막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요거를 딱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량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국가회계랑 지자체회계랑 비교식으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없이 그냥 교재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느낌을 굉장히 잘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사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 정부회계 기본서를 보면은 교재 맨 뒤에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듣는
교수님의 정부회계 교재에 정부회계 기출문제가 실려져 있지 않다. 그럼 요 교재를 하나 사서 보세요. 정부회계 기출문제 모음집입니다.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출문제를 전부 다 모아놨고요. 교재는 김강호 교수님께서 만든 교재예요. 세경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한번 쫙 풀어보시면은 이제 회계사 문제도 충분히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시중에 있는 정부회계 강의를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교재를 이용해서 한번 혼자서 쫙 복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기출문제집을 한번 쫙 풀어보시면은 이제 회계사 문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부회계 공부는 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이제 빠르게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 교재 부록에다가 요약 노트를 써놨어요. 지금 이게 본문이 140페이지, 그 다음에 부록이 한 5,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페이지 정도를 요약 노트로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 14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30페이지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만 빠르게 보시면은 충분히 정부회계 전체 내용을 빠르게 복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요약 노트까지 활용을 해주시면은 시험 직전에 정부회계까지 좀 커버를 한 다음에 시험 현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교재 링크랑 그 다음에 PDF 파일까지 다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교재를 한번 같이 봐볼 텐데요. 교재를 보시고 나서 괜찮다 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 보면서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같은 페이지를 PDF 파일로 똑같이 올려드렸으니까요. PDF 다운받아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인데요. 이 내용이 회계사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정부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특히 국가회계랑 지자체회계랑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많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회계에서는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데요. 예외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회계는 어떤 식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지자체는 어느 경우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랑 지자체랑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국가랑 지자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양가로 4번 무주부동산의 취득 같은 경우에는 국가회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는 없다, 해당 설명에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서술을 해놨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유가증권의 평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중요 별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지금 유가증권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여러분들이 앞뒤로 계속 뒤적이실 필요 없이 바로 왼쪽 오른쪽에 같은 내용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뒤에서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자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보시라고 조금씩 넘겨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교재를 구입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금 충당부채, 보험 충당부채도 써놨고요. 뒤에 이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연습 문제를 제가 쫙 실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무원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기에는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쉽고, 그 다음에 사지선대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험 대비를 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사 기출 문제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회계사용 교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21년도에 출간을 할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정해지면은 오픈 카카오톡방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교재 맨 앞에다가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를 QR코드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은 오픈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